자, 오늘은 또 저희가 급하게 또 카메라를 켰는데요. 또 이 빌라왕 1139채의 네. 그 빌라왕 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죠. 또 여기도 20대 여성이 그 네. 바지 사장처럼 그렇게 네. 됐던 것 같고, 네. 또 여기도 뭐 빌라랑 오피스텔이 한 50채 정도 네. 이렇게 돼서 또 이제 허그가 또 이렇게 터졌다. 뭐 했는데, 이 앞으로 또 더 있죠, 보니까. 지금 이제 허그에서 음.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있어요. 우리 왜 보통 이런 일 터지면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도 하고 하면서 자료 제출을 받을 때 허그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상위 6명,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빌라왕보다 규모가 더 큰 사람이 6명이 있었는데 그 6명이 터뜨린 금액이 3천억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봤는데 그 빌라왕은 8이다. 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위에가 많아요. 위에 더 있다. 이렇게. 왕 위에 황제도 있고 뭐 옥황상제도 있었던 거죠. 근데 또 지금 보니까 허그 사장 자리가 비어 있는지 공석인지 지금 2달째다. 네, 허그는 지금 뭐 똑바로 된 상태라고 말하기 되게 어렵죠, 지금. 그러면 허그는 네. 이게 우리나라 정부 거예요? 뭐 어떤 기관이에요? 일단 공기업이고요. 아.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원래 정부 기관에서 직접 할 땐 영리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각종 뭔가를 할 때는 공기업을 세우는데 그 목적으로 이제 법도 만들고 관련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는 전세 보증금 보증 요것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의 거래를 다 보증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공공보험사예요. 공공보험사의 네, 역할을 하는 공공보험사예요. 거구나. 네. 그러면 지금 이거 거의 부도나, 그러니까 뭐 사기업이면 거의 부도날 지경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누군가가 전세 보증금 털어먹는 거 이것만 이제 몇 천억 몇 조 이런 거 보는데 실제로 걔들이 보증하는 상품 중에는 우리 왜 그 레고랜드처럼 PF 같은 것들에 대한 보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건축하면서 미분양 났을 거에 대한 보증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그 주택 관련 채무랑 채권 관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일종의 보험사죠. 네. 공기업인 네. 보험사인데 일종의 보험사죠. 그러니까 네. 이대로 가면은 부도가 나버릴 것 같다고요, 지금. 일단 거기는 그 보증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면은 그 도시보증공사의 자본금이 1억 1조거든요. 근데 자본금의 60배 범위 안에서만 보증을 서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개인 전세 쪽에서 오지게 털어먹었죠. 그래서 지금 그 60배가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59.7배인가에 육박을 해 있어서 여기서 조금만 더 사고가 터지면요 이제는 보증을 못해요. 보증을 못하는 거는 못한다 치더라도 그러면 또 지금 뭐 국회에서는 빨리 관련 법을 뭐 해가지고 돈 못 받는 사람을 뭐 긴급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은 돈 못 받은 우리 빌라 그 전세 살았던 분들은 뭐 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고 해도? 아까 1조를 올려줘서 거기서 좀 더 보증 범위를 넓히거나 아니면 사고가 터졌는데 그 기간 동안 돈은 굴러가야 되니까 긴급 자금 대출을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도와주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 개인들 간의 거래이다 보니까 이걸 못하게는 못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기라고 말하기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린 자본주의 사회니까 집 사고 파는 거는 개인 간의 거래 아니냐가 사실 문제의 핵심이죠. 이것 때문에 진짜 나서기도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결정적으로 범죄가 터지면 누군가가 돈을 벌잖아요. 그거 범죄 수익이라 그러죠, 그거를. 근데 그 범죄 수익 환수율이 1%가 안 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사기도 있고 되게 뭐가 많잖아요, 범죄가. 안 갚아도 돼? 그 돈, 사기 터뜨린 돈을 원래는 다 다시 회수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해먹은 돈의 1%밖에 회수를 못 해요. 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 제가 사기를 쳤어요. 네. 내가 책 선생한테 사기를 쳤어. 막 시원하게 한 50억 해먹었어. 50조 해먹었어. 그렇게는 너무 크니까
업도 50조도 없으니까요. 그냥 10억을 했다 치자. 10억 해먹었다. 그런데 내가 경찰에 내가 들어갔어. 그러면은 난 근데 돈이 그거 쌓아놨긴 했거든. 근데 어디 보관했는지 모르지. 은행은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그 돌려줄 의무가 없는 거예요. 있는데 내가 없어 못 찾으면 짱이죠. 그다음 형 살고 나올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보면은 우리 왜 가끔 횡령범 얘기 나오죠. 은행 돈 헤쳐먹었다. 혹은 임플란트 모 회사에서 뭐 격리 직원이 몇 억을 해먹었다 하면 결론으로 진술이 뭐냐면 다 썼다라고 하죠. 다 못 찾으면 못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썼느냐 이렇게 하면 어디 썼느냐라고 말하면 대충 아무렇게나 얘기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다 쓰고 다 썼다 이렇게 현금으로 다 썼다라고 할 수도 있고 해외에 투자했다 하기도 하고 파생 상품에 넣는 경우도 있고 카지노 땡겼다 할 수도 있죠. 방법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호주에 캥거루 농장에 투자했다. 근데 거기가 법인이 페이퍼 컴퍼니인데 내 예를 들어 지인이다 해서 헤쳐먹어서 예를 들어 이 자금 세탁이 끝났다. 그럼 알 길이 없죠. 그러면 내가 아까 50억 해먹었다 치면 나 50억 해먹었으니까 징역 5년 그러면 내 연봉 1년에 10억 치고 갔다 온다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경제사범들은 그쵸. 그냥 갔다 와서 갔다 와요. 뭐 그렇게 하는구나. 그쵸. 갔다 오죠. 못 됐다. 시급이 어마무시하죠. 하루 일당이 얼마야? 계산도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 허브는 터질 일이 더 많고 그러니까 지금은 예를 들어 누가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권해야겠어요? 지금 전세로 들어간다 그러면 못 나와요. 그쵸. 왜냐면 아까 제가 왜 60배수 말씀드렸잖아요. 그 60배수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도시보증공사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보증이 신규 가입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보험사라는 것도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보험 10만 명이 들었는데 사고는 진짜 만 건에 한 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0조를 막아놔도 그게 수시로 터지진 않으니까 60조 막아도 60조 터질 일은 없다. 그쵸. 근데 지금 개인은 엄청 많이 터진 거죠. 그래서 우리 왜 60배수라 그랬는데 59.8배수가 터졌다는 말은 지금 한 2천억 더 터지면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한도에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럼 방법은 하나. 추가로 공적 자금을 더 넣든지 아니면 법을 개정하든지. 근데 법을 개정하는 건 리스크가 크죠. 근데 지금 이렇게 엉망이 된 상태인데 왜 그 사장을 빨리 잘 안 해놓을까? 일단 첫 번째 방향성이 불분명하고요.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누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인기도 없죠. 지금 여길 누가 오고 싶어요. 여기 심지어 민영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는 오면은 내 커리어에 득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난파선이죠. 누가 봐도 난파선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왜 처음에 그럼 만들 때부터 전세금이나 공시지가의 150%라고 왜 그렇게 왜 그거를 설정했을까? 그걸 바꿀 때부터가 시작이에요. 사실은 그게 없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일이라는 것이 생각을 못했을 그때는 그것도 일종의 경기 부양책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때는 빚내서라도 집을 사라라고 하던 시절이고 우리나라는 그 주택 담보대출의 전체 비율에서 전세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아요.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부채의 약 절반이 전세보증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부채로 안 잡혀요. 은행, 금융기관에서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세계에 각종 경제 통계에 가계부채 통계 나오죠. 거기에 전세보증금은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가 1등이에요.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전세보증금을 내가 은행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은 가계부채에 잡히지 않나? 그거는 개인 부채로 잡히죠. 이건 담보대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세도 기본적으로 나를 보고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 물건을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래서 일종의 이건 신용대출이에요. 내가 내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은 우리 왜 소위 디파짓이라 그러죠. 근데 그 디파짓이 우리처럼 비대하게 높은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금융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채로는 안 잡혀요. 서류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왜 OECD 각종 통계에서 뭐 가계부채 비율 뭐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우리나라는
실제로는 우리나라 부채의 반밖에 서류에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나 공중에 떠 있나 생각하면 무서운 거죠. 근데 지금 우리 가계부채가 지금 크던데. 네, 지금 100조 원 단위죠. 100조 넘었어요. 거기에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을 포함하면 200조가 넘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월세 보증금으로 깔린 돈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왜냐면 집이 없는 사람들은 전세 비율이 막 크거든, 우리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대출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이 돈은 은행 돈이고 은행이 개인 신용을 담보로 대출 이만큼 땡겨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금리가 올라가고 다 같이 현금 흐름이 안 좋으면 이거 청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면 부채의 규모가 줄어드는 만큼 전체 경제의 규모가 줄겠죠. 이게 버블이죠. 이게 진정한 버블이에요. 지금 버블이 터지고 있네. 조금씩 터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도시공사에서 터지는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 금액으로 인해서 깨지고 있는 신뢰. 만약에 이걸로 해서 전세금을 못 받는다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그치. 보증보험 안 들던 사람들도 전세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전세금은 빵꾸가 나겠죠. 그럼 그렇지, 그거 그렇지. 누가 메꿀 건데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은 전세 간다는 애들 보면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 네, 굉장한 자신감이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이제 사회초년생들은 잘 들으세요. 저희 동생들도 뭐 전세를 오피스텔이나 뭐 이런 데 전세를 구할 거래. 네. 그거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지금 네. 월에 뭐 10만 원, 20만 원 더 아끼려고. 어차피 전세 대출 금리도 올랐잖아. 네. 그런데 그 10만 원, 20만 원 더 받겠다고 그 폭탄을 안 낸다고? 네. 나는 돈을 그냥 내가 월세로 가는 게 낫지. 지금 불안한데. 이게 되게 지금 위험한 게 우리 보통 저기 어디지? 오피스텔은 대지 지분이 낮기 때문에 갭 투자용으로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심지어 그래서 보증보험도 막 액수가 애매해요. 그렇게 대지 지분 낮은 것들은. 근데 그것도 터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피스텔조차도 깡통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세 매물이 전방위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할 수 있죠. 큰일 났다 진짜. 어떡하냐. 그렇죠. 우리는 뭐 전세 아니니까 괜찮아. 우리는 작으니까 뭐 네. 아니 우리 월세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이게 우리 주변에 너무 우리 주변의 일들이에요. 네. 이게 신혼부부들 일이고 진짜 신혼부부만 아니지? 네. 뭐 결혼한 지 오래되신 분들, 뭐 4인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전세 있는 사람들 그거 못 받으면은 그 한 가장이 또 막 이렇게 괴로워지고 이렇게 되면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겠냐는 거지. 그렇죠. 이게 일종의 도미노인데 어. 우리 그때 왜 저희 집 나가실 때 느끼셨죠? 여기 잔금 치르면 내가 잔금을 치르면 이 돈 들고 다음 사람이 집을 사죠. 근데 내가 만약에 계약을 걸어놨는데 집주인이 터뜨렸어. 그럼 도미노로 계약이 몇 개나 터질까요? 한 3개, 4개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계약금을 다들 10%씩 걸었어. 그러면 계약이 3개 터진다 그래서 4천이죠. 4천이면 한 사람의 연봉에 해당하는 현금 흐름이에요. 4천만 원의 GDP 만들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터진다? 터진 이유가 신뢰에 대한 불신 때문이잖아요. 이거는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 자본주의가 사실은 굉장히 신뢰로 그쵸. 신뢰로 가는 거더라고. 그쵸. 우리 그 외에 대출이 없으면 GDP 성장이 안 돼요. 왜냐면 화폐를 찍어내야 화폐의 양에 비례해서 경제가 성장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내가 빚을 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의 전제는 이 빚이 반드시 상환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상환이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모두가 엮여 있는데 우리 옆집에서 전세 터지고 우리 옆집에서 경매나고 하면 모두가 영향을 받죠. 그런 게 이제 도미노가 되다 보면 모두가 몸을 사리게 되고 이러면 대출 못 받겠다 하면 경제가 쪼그라드는 거죠. 이미 쪼그라드는 거를 저는 느꼈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많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그게 안 끝나죠. 우리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있잖아요. 경제신문 씹어먹기. 그때부터 이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시작을 했고. 그때 작살이 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는데. 그때는 우리가 막 이제 곧 작살이 난다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입에 담지도 못할 지금 너무 작살이 났고. 좀 빠르게 가고 내년에는 있으니까. 더 작살이 날 거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테슬라 주가도 지금 이렇게 되고 근데 그 그쵸. 테슬라 주가를 120불 예측을 하신 분 네. 예측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아무튼 친구들 위험한데 테슬라 친구들 위험한데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또 저는 120까지는 안 갈 거다. 그래 나는 그래 160 정도로 봤는데 그게 120이 가더라고. 연초 대비 거의 70% 가까이 빠졌죠 지금. 아 그래가지고 참 그게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구나. 그러면은 내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랑 내년 어떻게 좀 사회가 바뀔 것 같다라는 것을 내년 예측을 우리가 조금 해봅시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이렇게